아주 먼 옛날 비행 능력으로 날씨를 담당하던 페가수스와 시간에 따라 마법으로 낮과 밤을 바꿔주는 유니콘, 그리고 농사로 포니들의 식량을 책임지던 어스포니, 세 종족 사이에서 서로의 능력과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자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을 상징하는 괴물 윈디고가 나타나 온 세상을 빙하기로 덮으려 했지만 막판에 생존 본능으로 종족 간의 벽을 넘어 대화를 통해 따뜻한 소통을 시작하게 되고 냉동 말고기 신세는 면하게 된다. 빙하기 맛보기 체험으로 뚜껑이 열렸던 머리가 식어버려 냉정해진 세종족 포니들은 죽기는 싫으니까 앞으로는 익숙한 WWE로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새로운 정착지를 이퀘스트리아로 칭하며 주 셀레스티아와 루나라는 알리콘이 통치하게 될 포니들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자 주인공 트와일라이트 스파클이 세상에 태어나기 약 한 세기 전, 이퀘스트리아에는 시골마을 포니비를 제외한 왕실이 존재하는 수도 켄틀록과 날씨를 관리하는 페가수스들의 구름도시 클라우즈데일, 미지의 생물과 식량들이 숨겨진 에버프리 숲이 존재했는데, 애플잭의 할머니인 그레니 스미스를 포함한 가족들은 유목포니로서 이퀘스트리아를 여행하며 새로운 씨앗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느 날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켄틀롯에 방문하며 난생 처음 셀레스티아를 만나게 된다. 셀레스티아는 스미스의 아버지가 수집한 씨앗을 보자 유목포니들의 농업 능력에 감탄하여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켄틀롯 밑에 존재하던 빈 숲을 공식적으로 제공해준다. 그러자 유목 생활을 멈춘 스미스의 가족들은 에버프리 숲 근처에서 작은 농장을 일궈내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농작물의 수확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식량이 금방 바닥나 버리고 스미스는 한밤중에 식량을 찾기 위해 모두가 꺼려했던 위험구역 에버프리 숲에 발굽을 들여놓게 되며, 한참 동안 어두운 숲속을 방황하자 사과에서 무지개 빛이 나는 번개 사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씨앗을 심은 스미스의 앞에 산불이 번지듯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과나무 농장이 생기게 된다. 황홀한 달콤함을 지닌 번개 사과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스미스는 매년 에버프리 숲의 날씨가 바뀌는 현상과 사과나무가 자랄 때 나무 늑대가 울부짖는 시기를 맞춰 하루 만에 수확을 진행한다면 번개 사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맛 좋은 잼을 만들기 위한 규칙과 레시피도 손수 개발한다. 스미스의 독특하고 맛있는 번개 사과 잼은 지평선 넘어 줄을 설 만큼 이퀘스트리아 내에서 유명해지고, 이에 힘입어 다이아몬드 티아라의 증조할아버지 독하게 부자와의 사업 관계를 가지며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포니들이 거주지를 형성하고 포니빌이라는 이름의 시골 마을이 이퀘스트리아에 탄생하게 된다. 그렇게 과거부터 유일하게 농업 활동을 하던 어스포니의 능력을 이어받은 스미스 가족으로 인하여 포니빌에는 스위트 브레이커스라는 대형 농장이 들어서게 되고, 많은 포니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게 된 만큼 그 옆에는 사과가 아닌 배를 수확하는 페어 패츠 농장도 존재했는데, 두 가문에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스미스와 그랜드 페어는 서로의 과일에 애정이 독한 만큼 라이벌 의식을 품어 누가 최고의 농부인지 가리기 위해 담당하는 과일과 서로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기본으로 시간 장소할 것 없이 신경전을 벌이자 결국 애플 가족과 페어 가족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애플잭의 아버지 브라이트 맥과 어머니 페어 버터였는데, 망아지 시절부터 울타리 너머로 대화하던 둘은 어느 날 버터컵이라는 노란색 꽃을 턱에 가져다 대면 빛이 난다는 대화 도중 아무런 반응이 없던 브라이트 맥은 꽃이 반응하던 페어 버터를 보고서는 버터컵이라는 애칭을 붙여준다. 그 후 망아지를 벗어나 강한 힘을 가지게 된 브라이트 맥은 밭을 정리하다가 수확을 하던 페어 버터를 넋 놓고 쳐다보느라 달리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여전히 냉전 상태였던 두 가문 사이의 울타리를 부수며 물탱크에 충돌하게 된다. 그랜드 페어는 물바다가 된 밭을 보며 페어 버터를 나무라지만 그녀가 누명을 쓰는 것이 싫었던 브라이트 맥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한동안 일과가 끝난 뒤 페어 버터의 농장에 가서 물탱크를 고치며 더욱 가까워진다. 그렇게 두 가문의 포니들은 사과와 배나무가 심어진 숲속의 경계선에서 몰래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만,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문의 원수심은 끝이 보이지 않아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가며 가깝지만 먼 인연을 쌓는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트 맥이 페어 버터를 버터컵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된 지 13만 1456시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페어 버터는 자신의 기타 실력으로 애정을 담은 음악과 브라이트 맥은 바위에 서로의 큐티마크 모양을 새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며 좋은 추억을 쌓게 된다. 앞서 말한 생뚱맞은 시간 단위는 브라이트 맥의 실제 대사로 13만 1456시간은 약 5477일 15주년이다. 이렇게 깊어지는 둘의 애정과는 다르게 포니빌의 초기부터 헐뜯고 싸워오던 그랜드 페어는 결국 개척되지 않은 땅으로의 이사를 결심하며 애플 가문과의 거리를 두려워하는데, 서로의 큐티마크가 그려진 바위에서 슬퍼하던 페어 버터는 브라이트 맥을 사랑하지만 가족과는 이별할 수 없다 말하고 이에 마음을 표현하듯, 브라이트 맥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확실하다며 이 냅다 프로포즈를 갈겨버린다.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반반으로 솟아있는 숲속의 중앙에서 애플잭처럼 화려한 것보다는 수수한 것을 좋아한다 말했던 페어 버터의 취향에 따라 비밀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한평생 농장을 가꿔온 둘의 인생과 흡사하게
유쾌하게 배와 사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며 둘은 결혼을 맹세하고 부부가 되려 하지만 서로의 부모님에게 들키게 되자 숨겨왔던 관계를 고백해버린다. 페어버터가 혼나기 전에 결혼 마무리랑 뽀뽀를 질러버리자 양측 부모님의 뚜껑이 뒤집어지는데 특히 벤후버로 이사를 간다며 그랜드 페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이제는 애플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라는 페어버터의 말에 그녀의 아빠는 떠나고 스미스의 위로와 함께 반강제적으로 두 가문의 갈등이 식게 된다. 방금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스토리는 허츠워밍 이브를 맞아 셀레스티아의 초청으로 켄틀로 궁전 내부에 꾸려진 행사장에서 종족의 화합과 이케스트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극을 주도한 메인 6의 에피소드에서 망하시 학교 1일교사 수업 중 포니빌 탄생의 중심에 있는 그레니 스미스의 역사 이야기 후 농업이 발달한 포니빌에서 벌어지는 애플 가족의 가정사를 작중에서 흘려진 힌트를 조립하여 대본을 작성해봤습니다. 100살이 넘을 리가 없는 스미스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첫 번째 시즌 겨울 마무리 에피소드에서 트와일라잇이 언급하길 포니빌은 수백 년 동안 몸으로 직접 겨울을 마무리하는 것이 전통이라 말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로는 100년이 넘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기에 보라색 책벌리의 지식이 틀렸다고 넘어가도 좋다. 애플잭의 부모님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나열했던 시대상이 담겨있는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포니빌 조연 캐릭터들의 설정이 추가되거나 떡밥이 풀리기도 했다. 브라이트맥의 친구였던 장자꾼 번트워크와의 밭정리에서 빅 맥킨토시처럼 강한 힘을 가진 모습과 물탱크에 충돌하자 누명을 쓸 뻔한 페어버터를 위해 애플잭처럼 솔직함으로 거짓없이 반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페어버터는 컵케이크 부인이라 불리는 슈가큐브 코노의 제빵사인 스폰스월이 과거 제빵사의 꿈과 큐티마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재 큐티마크 크루세이더의 애플블룸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었다. 해당 이야기는 짧은 다리로 포니빌 시장을 지나쳤던 애플블룸이 배가 그려진 노점상 앞에 많은 포니들이 모여들자 그곳에 방문하며 배잼이 발려진 팬케이크를 시식하는데 노점상의 주인은 자신을 페어 할아버지라 칭하며 인사를 건네고 예의 바른 애플블룸도 포니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페어 할아버지는 벤후버에서 유명한 배잼 가게를 열기 전 포니빌에 거주했었다며 많은 어른들이 그의 귀환을 반겨준다. 달콤한 배잼의 맛에 반한 애플블룸이 잼을 한 병 구매하려 하자 할아버지는 돈을 받지 않고 잼을 선물해주고 집에 돌아온 애플블룸의 입에 물린 배잼을 보고서는 언니와 오빠는 개눈 감추듯 잼을 숨기며 사과와 배 두 가문은 원수지간이라며 할머니가 배에 관해서는 뚜껑이 열려버린다며 화를 내버린다. 그러자 망아지 애플블룸은 오버하는 분위기가 싫었는지 서로 앙심을 품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이에 삼남매는 애플 가문의 과거를 파헤치려 집안에 앨범이나 가보가 가득한 스미스 할머니의 사촌 골디 딜리셔스를 찾아가자 애플 가족의 역사 137권의 내용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된다. 앞서 소개한 애플잭의 부모님과 조연 포니들의 추가로 핑크색 갈기를 한 젊은 시절 시장님이 결혼식 주례를 봐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모두 포니빌 터줏대감이라는 정보와 브라이트맥과 페어버트의 사랑은 주변 포니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애플잭이 그랜드 페어를 찾아가 진실을 묻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애플잭의 부모님에 관한 죄책감과 용서를 위해 손자들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미스와도 과거를 화해하며 마침내 두 가문 간의 징후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눈물 팡팡 흘린 뒤 브라이트맥과 페어버터가 배와 사과 씨앗을 심었던 숲속의 결혼식 장소에 가자 둘의 사랑을 증명하듯 서로 엉켜있는 나무를 보게 된다. 애플잭의 부모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우정의 마법의 에피소드 천생연분은 메인 6라면 에피소드 내에서 한 번쯤은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부모님 이야기 중 시즌을 지나오며 가문에 관한 역사만 주구장창 설명하던 애플 가문에서 애플잭의 부모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이다. 차별점으로는 메인 6 중 유일하게 부모님과 사별을 했는데 이때 죽음에 관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즌의 9번째 에피소드에서 애플 가족의 대형 행사를 준비하려는 애플잭이 스미스 할머니의 이번 행사도 모두가 참여한다는 말을 듣자 밤하늘에서 두 개의 유성이 농장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제작진의 오피셜로 해당 유성은 애플잭의 부모님이라 한다. 그리고 큐티마크 크루세이더가 큐티마크를 얻게 되는 5번째 시즌의 1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마침내 재능을 찾은 애플블룸에게 애플잭이 엄마 아빠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라고 말한다. 이후에는 IDW 코믹스의 포니빌 미스터리 이슈 4번째 편에서 죽일 놈의 플림플램 형제가 포니빌의 샘물을 통째로 빼돌려 사기 장사를 벌이는 마당에 애플잭이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과와 배나무가 말라버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프렌십 매직 이슈 72편의 창고에 있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애플잭이 페어버터의 애플파이 레시피를 발견하는데 스미스 할머니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도 페어버터의 애플파이 실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추억을 이야기한다. 해당 코믹스를 요약하자면 시간대는 원작의 7번째 시즌의 13번째 에피소드 이후로 그랜드 페어가 포니빌로 돌아온 뒤 사별한 딸의 유품을 외할아버지에게 전해주려는 과정에서 애플잭이 그리운 엄마의 애플파이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과거 부모님이 재료를 구입했던 지인들을 만나며 대충 연애 시절 이야기도 듣고 엄마의 손맛은 사랑이었다는 따뜻한 비하인드 스토리이다. 이번 영상은 우정은 마법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스토리인 애플잭의
부모님과 자세한 설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페어버터의 음악인 You're in my head like a catchy. 는 영문판과 한국판 모두 다 퀄리티가 좋으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 우린 멀리